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우리 시장은 역시 하락세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5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뭔가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출발, 양 시장이 하락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6%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면서 2,458선 정도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이 1.7%나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지수가 810포인트도 무너지고 800선 근처까지 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 계속 월말까지 갈수록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또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말을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자, 1분기의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닝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에 기업 실적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쉽지 않지만 좋은 종목들을 미리 좀 선별해 놓으면서 어려운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제한 시간 동안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 또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종목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쉽지 않은데 좋은 종목들 그래도 많이 챙겨오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좋은 종목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HD 현대건설기계와 TNL, 현대그린푸드, 삼영, 화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남선알미늄, 뷰노, 명신산업, 이화산업, 우수 AMS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보여드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때마침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딱 인식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노하우도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H현대 건설기계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주가가 지금 한 지난주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지지난주까지는 신고가를 찍었죠. 뭐 그런 다음에 5일 연속 좀 주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신고가를 뭐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슈나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 주가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 매수 그 신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재 시점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이 건설 기계 3사 같은 경우 영업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벗어나 이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1분기 때 확인이 된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에 의한 이 실적 서프라이즈는 저는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이 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유럽 쪽에서는 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을 먼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남선알미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먼저 좀 급등을 해줬고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증시들이 낙폭이 조금 커지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창호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 이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SM그룹의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미늄 이 중문 제품들이나 광폭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단열 강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도 뭐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 GM의 이제 범퍼를 주력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GM의 이제 22년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우수 공급사로 선정이 좀 됐고 12년 연속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는 이런 쾌거를 좀 누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수 협력사에 좀 꼽히기 위해서는 이 GM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 상위 1%만 우수 이제 공급사로 선정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GM의 이제 공급 물량들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신차 효과에 대한 이런 기대감, 자동차 사업이 다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올해 공장 가동률이 작년 대비 40%나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네.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남선 알미늄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었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TNL. TNL. 오늘도 역시 1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한 현재 모습이고요. 네. 작년 1분기 대비 89% 영업이익이 증가를 좀 했죠. 역시 뭐 TNL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애매하죠. 이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제약업종이라기보다도 네. 또 이제 뭐 이제 의료기기 업체라고 하기에도 뭐한 어떤 이 수변제를 만드는 창상피부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TNL이 이쪽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수 시장에서도 이 독보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희소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역시 뭐 데이터 확정치에 대한 뭐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이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착실하게 지금 TNL의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크로니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신성장 사업까지도 추진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현재 그 TNL의 1분기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 때 실적은 더욱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드름 패치나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큰 상황에서 생산성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11년, 2년 전에 대비해서 캐파를 좀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역시 수주에 의한 생산성 향상, 곧 실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NL까지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뷰노입니다. 뷰노.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08%나 넘는 성장한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뷰노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시장 진입이 매출을 좀 급성장시키는 이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5,000원대에서 지금 뭐 2만 원대가 넘는 수준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영상 판독 제품들의 매출도 좀 증가한 이런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뷰노메드 딥카스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이고,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서 8월부터 임상 현장에 진입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이나 뭐 안국약품, 마이허브 이런 쪽에도 의료 AI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레퍼런스도 충분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안과 질환 관련해서 AI 기술이 좀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통해서 뷰노가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뷰노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세 번째 종목 할까요? 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 참 시장이 재상장한 이후에도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있는 네. 게 바로 이제 현대그린푸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현대그린푸드 외식 사업도 외식 사업이지만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급식에 의한 이 식자재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급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린푸드의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참 몇 년 전부터 이 어떤 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 급식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이 작년부터 이 그냥 식수가 유의미하게 지금 올라가는 우상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도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주가에 착실하게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식자재 유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사를 두루 지금 고객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더 현대에 대한 이 외식 업체들의 입주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 이제 백화점 유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작년 수준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네.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네, 오늘도 지금 뭐 4% 거의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연이은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S 오토텍의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모회사보다 자회사의 시총이 규모가 더 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동차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호조를 좀 보이면서 이제 이 매출액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뛰어난 성장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9%가 넘게 좀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신산업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핫스탬핑 공법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차체를 경량화하는 이렇게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강점으로 손꼽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테슬라의 그리고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70% 이상 납품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국내 기업들,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이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비 판매량이 44%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자회사 심원이 매출 성장을 꽤 했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북미 자회사 심원이 네. 공급 증가. 네. 네.
자, 여기까지 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까지 소개받았고요. 명신산업 받고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삼양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영. 2주 전에 삼양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찍고 지금 네. 조정을 받고 있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역시 그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 받았을 때는 매수가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이 삼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컵패시터 이 필름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컵패시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 인버터에도 쓰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에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 산업도 개화가 되고 태양광 쪽도 이 안정화에 의한 신사업 쪽으로의 부각을 계속 받았을 때 이 컵패시터 필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전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컵패시터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는 20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초방막 쪽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는 이 삼양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삼양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양에 대한 관심은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영까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이화산업입니다. 이화산업. 네, 이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이제 매물도 쏟아내고 윗꼬리도 좀 길게 만들어낸 그런 종목인데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염료, 안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용재류 등 유기물 이제 화학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염색을 위한 염료를 도소매하는 이런 유통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염료 업체들 같은 경우 이 친환경을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신규 염료를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가 증대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영업 손실을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그래도 전 부분에서 재작년에 대비했었을 때 실적이 이제 마이너스 낸 부분이 좀 많이 회복이 된 거고 네. 그리고 동기 수준 대비했었을 때는 외형이 조금 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소폭 좀 증가를 했으나 뭐 인건비 등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낮춰서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산업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화신. 화신 오늘도 지금 상승 추세가 시장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게요. 있는 현재 모습인데 지금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에서의 이 프레임 뭐 이런 부분을 좀 샤시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이 어떤 부품주라기보다도 내연기관 쪽의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부품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1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었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의 신차에 대한 효과도 있긴 하지만 우선 그 전기차 아이오닉 5나 6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에 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화신의 내연기관 부품주도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샤시나 어떤 프레임에 대한 실적이 잡혔다는 거에가 의미가 유의미하게 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EV9에 샤시를 납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서 또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샤시나 프레임은 오히려 내연기관
기간보다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화신까지 최근의 흐름 좋은 상황인데 추세를 이어가자, 우리도 올라타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5번째요. 네,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 네, 우수 AMS 같은 경우도 역시 테슬라에게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자동차 쪽에 산업에 좀 종사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335%나 좀 증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반등을 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 뭐 서현이아라든지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슈팅이 좀 먼저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좀 덜 나온 그리고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여진다고 하면 우수 AMS 좀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현대 블루엄 고속전기차 개발에 또 참여하면서 핵심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이 테슬라 모델 3의 마운트 브레킷을 시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우수 TMM이 전동화 기술 용역 매출에 따라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실적 부분들 많이 좀 성장한 이런 흐름. 그리고 우수 인디아 자회사인 부품 공급이 좀 증가하면서 18%나 성장을 하면서 우수 AMS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 나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나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 증가가 2분기에는 더 두드러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수 AMS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줄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펜다운 이은주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조금은 힘든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또 다우존스도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현재 2주 정도 지속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하면서 2,4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비교적으로 큰 편입니다. 1.4% 하락한 81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은 활기를 넣어줄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일 연속으로 이미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가는 어떠할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최근 신형 그래핀 용액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기술로 생산한 그래핀 같은 경우는 두께도 얇다라고 하고요. 또 구조적인 결함도 적은 편이고 전류율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분해 동박은 인쇄회로 기판이나 신재생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 원자재로 쓰이고 있는 만큼 이 해당 소식이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자리매김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해당 소식으로 오늘도 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주가 현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23% 장 초반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강하진 않지만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 종목 위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다 위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 만났습니다. 이번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프랑스의 선사인 CMA CGM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3사와 중국 선사 두 곳에 문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최대 6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수주를 위해서 중국 선사와 맞붙게 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다행인 부분은 HD현대그룹이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에도 상당 부분이 반영된 채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자세한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승은 28%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G한국 조선해양이 3%, 동방성기가 2%,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장 초반에 1%의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제역 관련해서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청주에서 구제역이 5건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충북 청주에 이어서 이제는 증평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재 충북에만 피해 농가가 6곳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면은 청주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구제역 관련 소식에 오늘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미생물만 오늘 11%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른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10가지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아니면 뭐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루트로닉과 GS건설,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NVH코리아, 코스텍시스, 디젠스, 대원산업, GNC 에너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공개해드린 종목,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여기 QR코드 공개됐죠? 여기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링크가 공개되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네.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루트로닉.
루트로닉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피부 의료기기 쪽 산업이 굉장히 좋고 뭐 종목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영업사원이나 여러 가지 임직원, 여러 가지 인건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예상치가 낮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아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 주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시장 대비해서 낮게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매수 관점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서의 그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와는 좀 결이 틀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그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쪽에서의 인건비 증가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외형 성장이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루트로닉의 피부 의료기기에 대한 상승 또 브랜드 가치에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매출액과 마진 구조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트로닉 오히려 이런 때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실적과 뭐 전망, 긍정적인 상황이니까요.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NVH 코리아를 NVH 말씀을 코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뭐 자동차 부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제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주들 그러면서 이제 부품주들이 좀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N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양봉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 진동을 줄이는 NVH와 그리고 외부 소음이나 충격 등을 흡수하는 헤드라이너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뭐 현대차와 함께 뭐 인도, 유럽,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 해외 진출했었던 이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2020년부터 현대모비스의 EV6나 아이오닉 5 등 이제 전기차 6종의 배터리 팩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사업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와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또 새롭게 공장을 좀 가동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도 같이 함께 마련을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동반 진출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인도나 유럽 등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확장세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NVH 코리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오늘 이태건 전문가님이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GS건설. GS건설.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참 힘든다는 것보다도 오르거나 떨어지는 그런 변동폭이 많이 없는 현재 네. 구조로 많이 가고 있고요.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간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업종 안에서도 그나마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EPC 업체들은 상반기 때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 GS건설처럼 이 어떤 주택 부분에 이 비중이 많은 이 기업 그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좀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1분기 영업이 또 괜찮았습니다. 1,589 작년 대비해서 이 3.7%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전에 우려됐었던 건축과 이 주택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양호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분양 실적이 정말 안 좋은 기간에도 선방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GS건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신사업 부분 같은 뭐 플랜트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가시적인 성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S건설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 관점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GS건설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오히려 지금 차곡차곡 담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텍시스입니다. 코스텍시스. 네,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뭐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모멘텀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말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미팅을 좀 갖게 됐는데 네. 거기에도 좀 이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고 저열팽창, 고방열 소재, 부품 등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전략 반도체 핵심 부품인 방열 스페이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차세대 전략 반도체에서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는 이제 뭐 칩 스페이서나 그리고 비아 스페이서, 인터포저 이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4월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NXP하고도 573만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 등에도 시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코스텍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제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NXP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본격화로 지금 공략을 좀 예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텍시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우선 뭐 지난주에 핫했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선 지금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영업이익을 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얼만큼 이제 그 가수들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 엔터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실적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2분기 또 그렇고 지금 이제 월드 투어를 이제 블랙핑크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YG 엔터가 아직까지도 이 매체 상당수에서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 강점이자,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가 잘 됐을 때는 다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의 증가 속도가 좀 크지만 하나의 또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트레저 그리고 또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때 모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블랙핑크 의존도가 분산되면서 이 블랙핑크가 약간 주춤했을 때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익 쪽을 보면은 다른 그 엔터 업체들에 대비해서 이 기저 효과가 굉장히 좀 센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상향 추세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또 반응을 일으켰던 YG 엔터테인먼트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디젠스입니다. 네. 네,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미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디젠스가 지난주부터 모멘텀이 확인이 됐는데 이제 사실 이 차세대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를 시생산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디젠스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배기 시스템 생산을 좀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 그리고 뭐 한국 GM, 그리고 르노, 삼성, 뭐 닛산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GM이 충북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공장에서 2025년에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 시생산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젠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소식으로 먼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자회사 베스트 에너지가 2차 전지 소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디젠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회사인 베스트 에너지 같은 경우 리튬 이온 배터리 리드탭인 이 필름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2차 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젠스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디젠스까지 오늘도 뜨거운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컴투스 좀 말씀을 컴투스. 드리는데 우선 뭐 지난주 1분기 실적이 좀 발표된 이후에 컴투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매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고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어떤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뭐 신작 출시 그리고 이 신작 출시에 대한 이 해외 쪽에서의 반응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크로니클이나 여러 가지 흥행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간은 저는 2분기 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뭐 천공의 아레나도 그렇고 또 야구에 대한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기저효과가 2분기 실적에 충분히 발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현재 주가 수준에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게임 업체들 전체적으로 이 밸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뭐 중국 쪽 모멘텀이나 뭐 신작 출시가 과거 코로나 때보다 더 활발해진다고 한다면 이 밸류에 대한 가치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사업이죠. 뭐 자회사 쪽에서의 이 스튜디오나 이 메타버스 쪽에서의 새로운 매출액 구성도 긍정적이다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까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대원산업입니다. 대원산업. 네, 대원산업 역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트를 제작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카니발이나 니로 그리고 뭐 모닝 뭐 이런 이제 차종에게 기아차에게 시트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자회사를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에 이제 설립을 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현지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자동차 시트 등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포드나 뭐 일본의 뭐 마츠다 이런 기업들에게도 함께 이제 설계를 좀 진행을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원산업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3% 혹은 또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15%가 이제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친환경인 소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이 나가는 지출 등을 많이 좀 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품질이라든지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이제 저점인 5,000원 부근부터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멘텀들을 우리가 확인을 시켜줬는데, 오늘 뭐 이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점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산업까지 역시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2,285억까지도 작년 대비해서도 385%까지 늘어났는데 주가가 왜 실적이 좋게 발표했는데도
안 가는지 좀 봤는데 우선 그 전에 올해 그 1분기 올해 네. 4월 달까지 주가가 올린 부분은 외국인이 가장 그 매수세가 좀 컸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그 올해 상반기 때 이 외국인들 많이 올렸던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지금 차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외국인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좀 지켜가야겠지만 지금 뭐 K9이나 어떤 지상 방산 쪽에서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주 얘기가 이 작년만큼의 그런 수주 소식이 올해 상반기 때는 잘 들리진 않고 있지만 작년 11월에 이 자회사의 하나 디펜스를 이 흡수합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방산 기업으로 탈피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큰 캐파 또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여력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좀 매수를 해볼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수열 시스템을 좀 진행을 한 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전력 관련해서 비상 상용 발전기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지에넌 에너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주가의 급등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지에넌 에너지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로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등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이제 국회에서 좀 통과를 하면서 수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유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을 이제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이런 전처리 모든 이제 이 시스템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GNC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해외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가스를 통해 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국내에는 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NC 에너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2030년까지 이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30개까지 확충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GNC 에너지가 이 바이오가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탑티어인 캔비코리아의 지분, 한국법인 지분 20%를 좀 인수를 하면서 한 발짝 바이오가스 사업에 진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GNC 에너지까지 10가지 종목 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이 중에서 가장 또 눈여겨보고 계신 탑픽 종목을 골라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실적 잘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켜보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는 6,000원 정도까지 봐도 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목표가는 7,5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밀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슈팅이 좀 나온 다음에 이제 밀리면 조금 더 이제 얇게 잡아갈 수 있는데 오늘 좀 밀렸기 때문에 이제 4,500원 선까지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나머지 18종목도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